예. 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2014년 그 12월 월 강의 올해 마지막 강의 원예 쪽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겨울에 원예 작물이 우리가 원예 작물 딸기 여기는 오이하고 토마토. 오이 도마토에 이 작물들이 우리가 지금 겨울 작물들이 딸기가 상당히 많이 매력은 있는데 이 딸기로 가지고 대박 터뜨린 사람 많이 없어요. 다른 작물도 역시 뭐 마찬가지지만 요게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이하고 토마토에 네. 오이 위주로. 토마토는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올라간 게 어제 올라가는 거 모르겠는데 양액재배 이시를 낮춰버려 가지고 웃자라면 이렇게 잘 자라다가 여백을 맺어서 한 넉 장이 그 김에 가버렸거든요. 저기 짭짜리 토마토요? 짭짜리 말고 유럽 쪽. 요 작물들을 한번 나누어서 봐야 되거든요. 딸기는 우리 동물이나 곤충처럼 얘는 동물이나 곤충의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얘는 식물의 행동이 들어있고, 오이가 심다가 모자라서 오이를 옆에 다음에 다른 모종을 심어도 오이가 자라는 게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배추를 심어도 똑같습니다. 토마토도 꽃눈이 없으면 그렇지 똑같이 자라요. 근데 딸기는 석진 모종을 고수면 석진 모종 다 다르죠. 심다가 딱 요거 심고 요거 심으면 또 바뀌어있죠. 안 봤습니까? 저는 이제 초년생이라 잘 몰라요. 올해 딸기 심어가 올해 1년 차입니까? 네. 그래요. 그 한 집 거만 가져가세요. 네. 한 집 거. 네. 동물이나 곤충은 과거에 자기가 먹던 거를 잘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뷔페 음식하면 가져오는 거 다 다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장미생물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란 동물은 장미생물이 먹는 걸 결정하는 거죠. 장미생물이. 네. 눈으로 보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읽어내요. 딱 읽어내. 뭐 있다 딱 읽어내면 요놈들 중에서 많은 놈이 호르몬을 분비라든지 전기 전달해서 머리다가 짓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를 챙겨서 입으로 식감을 느끼면서 씹어 먹겠죠. 미생물이 소화를 잘하게끔 잘게 쪼개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밀라제 침샘을 섞어서 위장을 옷을 입어서 따뜻하게 보호해서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근데 딸기라는 놈이 동물이나 곤충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져온 집마다 행동이 각각 달라요. 가보면 심다가 모자라서 다른 집까지 와서 한 배대에 똑같은 데 딱 심으면 요놈이 딱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토마토나 오이나 가지나 이런 데 심다가 모자라서 배추 심어도 며칠 있으면 똑같이 크거든요. 똑같아. 그런데 딸기는 안 그럽니다. 딱 행동을 바꾸고 가서 자라요. 근데 딸기라는 놈은 또 뭐가 문제냐면 얘는 호흡을 들숨날숨 쓴다. 동물이나 곤충처럼 들숨날숨. 식물들이 거의 대다수 날숨만 쓴다. 내쉬는 숨만. 알기 팁번 안 하세요? 많이 왔어요.
T번이 왜 왔을까요? 요거는 호흡이 동물과 곤충, 들숨과 날숨을 쓴다. 말도 안 되죠?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들어봤죠? 예, 들어봤습니다. 알기라는 놈은 들숨, 날숨 쓰기 때문에 들숨, 날숨을 쓰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요? 목감기 들겠죠. 우리가 목감기 언제 들입니까? 차에 갑자기 에어컨 켜거나 실내 습도가 낮으면 목감기 들죠. 그러면 요 알기라는 놈은 얘네들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비료량 맞추고 조금 시들어도 금방 깨나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알기는 잘 시들진 않아요. 근데 이파리가 타져요. 새순이 다 죽는다. 새순이 다 죽는다. 이러면 이름이 뭐예요? T번. T번이란 이름은 오실라 죽는 소리인데, 이 결과에 정답을 뭐로 써놨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답이 여기 정답이 칼슘 결핍이라는 답이 붙어있거든요. T번이 온 거는 주 원인은 T번이란 이름은 기공탈수다. 자, 여기에서 기공탈수는 또 뭐냐? 역온도와 실내 온도의 편차 때문에 기공탈수는 하우스가 햇볕이 들어오고 환기를 시키니까 실내 온도는 떨어지고 직사광선에서 자외선에서 역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역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실내 습과 온도가 낮으면 숨을 할딱할딱 쓰면 목감기 되겠죠. 그렇죠? 동물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공탈수는 역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저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습 부족 이렇게 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자, 요렇게 결론이 나와 있으면 딸기라는 놈이 역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저하되어 있다. 그럼 환기를 시키겠다 소리죠. 그럼 환기를 시키기 전에는 기공탈수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환기 이전에는 기공탈수가 없다. 그럼 환기 이전에는 기공탈수가 없으면 환기시킬 때 역온도를 낮추면 된다. 상대적으로. 됐죠? 그럼 여기에서 환기 전에 차광 35%. 차광망을 먼저 하고 역온도 저하를 시켜서 요때 환기나 실내 공기
교환을 해라. 그렇죠. 그러면 실내 공기를 교환해줘야 된다. 가스,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계있겠다. 그러면 지금과 하우스가 단동입니까? 연동입니까? 딸기. 예? 단동. 그러면 하우스 1중, 2중, 3중, 3중. 1중에는 비닐. 아니 이제 하나는 색이 다 비닐로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3중에 부직포 있고. 아, 제일 안에. 예. 1중에는 비닐이. 예. 비닐이 농도는 두 가지로 높은 거 POP 필름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수입니까? 아니면 수가 좋은 거. 좋아졌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좋아졌다 나오죠. 직사광선량을 늘렸거든요. 직사광선량을 늘리면 유료실이나 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딸기에는 햇빛이 많이 받으면 농사가 빨리 망한다. 근데 그 비닐이 이제 2중을 제가 이제 그 듣고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물방울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루는 애들이 이거 안 된다 해서 교체를 해버렸어요. 아, 이제 그러면 3중에다가 네. 3중에다가 부직포 있나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죠. 하나는 이불입니까? 하나는 비닐. 네. 그 비닐이 위에다가 네. 아니면 이중에다가 네. 이중에도 비닐이죠? 네. 이중에다가 차광망을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같이 몰아가 보잖아요. 아니요, 그 위에 이중이 얼마만큼 올라가요? 아니 2중은 많이 안 올려요. 그냥 옆에 띠장까지만. 어깨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어깨까지 올라가면 네. 어깨보다 더 내려와도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위에다가 이중 위에다가 그 35% 차광망을 설치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되겠죠. 이제 됐죠? 네. 그러면 팁번은 직사광선에 의한 여본도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죠. 팁번은 직사광선에 의한 여본도. 칼슘 결핍은 아니다. 요 묵직한 말씀 안 돼. 알기가 기공 탈수가 되면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멈추고 그 비료를 작은 이파리가 다 먹고 고실라지가 죽은 게 이름이 팁번이라 지었는데, 이거는 잎이 고실라지가 죽는다는 이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는 별개 쓰면 안 돼. 이거 양액 재배나 우리나라 토양에 칼슘 없던가요? 토양 분석 결과 칼슘 없어요? 예?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거의 대다수는 칼슘 결핍 현상되는 땅들이 없습니다. 거의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양액 재배에도 팁번은 온다. 그럼 양액 재배 뭐 칼슘 들이거든요. 아니 그 양액도 오긴 오더라고요. 같이 하는 애 보니까. 예. 그래서 칼슘 결핍은 여본도와 실내 온도의 편차 때문에, 여본도는 높고 실내 온도가 낮고 실내 습이 낮고 요놈이 잎이 숨을 핥아갔다 서서 핥아갔다. 그러면 목감기와 같은 감기가 들어서 큰 이파리가 예사작용을 멈추면 뿌리에서 가져온 비료는 몇 조그마한 것들이 잎이 꽃망우리가 다 먹고 꽃실라지 여쳐 죽고, 그 다음에 뭐가 되던가요? 꽃이 피면 기형이 피죠. 기형이 삐뚤어진 거 생기잖아요. 그리고 딸기 대가빼기 같은 거는 뭐예요? 익지도 안 하고 우연 거. 아직 모르겠어요. 열매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해순이 다 죽는다. 팁번은. 근데 결국에는 기공탈수라는 용어에, 기공탈수라는 용어거든요. 기공탈수. 환기 전에, 환기를 시킬 때는 목적이 뭡니까? 온도를 제하죠. 하우스 실내 온도.
낮춘다는 거죠. 온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는데, 환기를 시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옆온도는 올라가거나 실내 온도는 낮아진다는 거죠. 요 관계. 그래서 옆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저하돼가 실내 습 부족 때문에 잎이 숨을 할딱할딱 써서 일어난 일이다. 빨랐어. 근데 알기에 지금 잔량이 시간 몇 나오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하니까 예. 그 0.6가 안 나오더라고요. 0.9야. 0.5요. 0.5야. 토경이 0.5로 나와요. 12월 21일 아침에 시가 0.5 나온다고요? 네. 한가지는 0.9 나오고 0.5 나오고 0.5나 0.9는 낮에 하면 여기에 0.3, 4 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농사를 지으면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잿빛 곰팡이, 시드름병, 이런 병이 많이 와요. 그래서 딸기 열매에 꽃받침 마름도 나타나고 이파리가 갑자기 한 장이 시커멓게 죽을 거예요. 이파리가 이렇게 석장이 있으면 여기 갑자기 시커멓게 마르는 게 하나씩 나오죠. 그건 뭐냐? 여기에 청색된 하엽이 위에 이파리에서 여기서 물방울 똑 떨어진 거죠. 여기 여백. 그럼 일액 여백 찾는 물방울이 여기 떨어져서 여기에서 나온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요 성분이 여기에서 농축이 됐다. 그러면 농축이 돼서 잡균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로 농축이 되니까 균이 활성화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 비동작균이, 동작균이 아니고, 비동작균은 여백이 주 근원이 되거든요. 균은 워낙 많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균은. 그러면 알기 이파리가 꽃받침이, 그럼 알기 여기 꽃받침이 마르는 것도 이게 마르는 거죠. 한쪽 마른 거죠. 시커멓게. 꽃받침이 시커멓게 마르는 것도 나와요. 그럼 꽃이 무거워 아래 떨어있죠. 딸기가. 그럼 여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알기 꽃받침, 꽃받침, 딸기 꽃받침 마름 현상이에요. 그건 시푸르게 갑자기 시커멓게 말라버리죠. 이런 전체 현상들이 이식값이 낮아서 그런데 아침에 흡수되기 전에 이식값은 2.8이나 이래 나와야 돼요. 2.8로? 그렇죠. 잔량시가. 겨울에 이식값이 2.7이 맥시만인데, 그럼 2.7을 맞춰나면 2.7이 안 나오고, 2.7이 내나면 토경 같은 경우에는 이 토경 여기서 0.3에서 0.4 정도까지 빼야 돼요. 그럼 2.7을 나타나면 2.4를 빼고 나면 2.3 정도죠. 2.3에서 2.4 정도 나오겠죠. 그러려면 2.7을 맞춰야 되는데 양액 재배에서는 이식값을 1.3을 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1.3을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4.0이 되겠죠. 양액은.
양액은 양액 딸기 재배에서는 이 씨를 4.0을 주면 잔량이 2.7이 남아요. 4.0을 주면 4.0을 주면 2.7이 나는데 여기서 0.3을 빼서라 그러면 2.7이 남는데 4가 되도록 길러는 거예요. 그러면 3.7을 주면 돼요. 양액은. 그런데 기공 탈수가 되면 또 바뀌어버려요. 안 먹으니까. 아주 애매한 동작이거든요. 기공 탈수가 돼서 잎이 대사작용을 멈추면 뿌리가 굶어지고 버려요. 이파리는 번듯이 있어요. 뒷번영한데 원인이 없죠? 잎은 가만히 있고 안에 송이만 터지고 버려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1.5 이렇게 막 올렸거든요. 11월달. 예. 근데 이제 화방이 안 나오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질소기가 많아서 이제 화방이 안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안 넣고 이제 물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툭 떨어져. 예. 근데 꽂는 분화를 안 한 거를 심은 거죠. 꽂는 분화. 지금까지 꽃 일화방을 많이 따고 있어야 되는데 안 따고 있다는 거는 꽂는 분화 안 한 모종을 심었다는 거죠. 꽂는 분화가 몇 월달에 심었죠? 9월 23일 날 심었어요. 9월 23일 날이야. 그럼 꽂는 분화 전혀 안 되는 걸 심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집에서 저하고 둘이 가져왔는데 둘 다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는 분화가 안 된 모종을 심었다는 거죠. 좋은 처리를 안 했구나. 꽂는 분화 안 된 걸 심으면 꽂는 분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여기서 화학 분화가 되려면 아무나 처리 안 된 거네. 10석장 정도 잎이 필요해요. 그래 이제 최근에 또 예. 이제 하도 이제 꽃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를 물어보니까 예. 5장 이상 있으면 입으로 양분이 가니까 화분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입을 못 따게 이렇게 막 했거든요. 예. 이제 잎을 깔겨버리면 네. 또 어릴 때 잎을 깔겨버리면 꽂는 문화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뿌리가 굶어 죽어버리니까. 잎을 깔기면 뿌리가 굶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삶아버리는 게 아니고 온 장애를 주는 거. 제일 좋은 건 삶아버리면 꽂는 문화 제일 잘 나와요. 딸기 심어놓고 한 50도까지 올려버립니다. 온도를 50까지 올려가지고 분화를 시키는 게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 꽃대가 2개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럼 안에 송잎이 안 나오죠? 온도가 높아서 그래. 수분도 없고 온도가 높아서 되게 생시키는 건 나왔는데 생장기는 없어졌죠. 쌈긴 거죠. 요걸 음용회가 해보니까 48도를 올리니까 100% 다 안 되더라고요. 50도까지 올리니까. 하우스 온도 동이 좀 낮아야 50도 올라가요. 하우스 동이 높으면 요 정도 높으면 50도 온도 안 올라가요. 문 닫아놔도 어지간하면 50도 온도 안 올라갑니다. 약간 이파리가 노릇노릇 약간 삶길 정도로 삶아야만이 온도분이 잘 되더라고요. 딸기 재배 농가들은 아직까지도 기술이 완벽하게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식값이 낮아서 지금으로서는 질병이 온다는 거죠. 질병이. 공복 이시가 이 정도는 아직 없다는 거죠. 공복 이시가. 그러면 낮에 흡수할 때는 이시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게 0.3에서 0.4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거든요. 양액을 3.7을 줘서 2.4를 남기나 배드 재배에서 토경에서 2.7을 맡아서 낮에 2.7을 맡아서 요렇게 만드는 그 동일해. 아침에 2.7을 맞추면 낮에 더 떨어져.
낮추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2.7이 되고 낮에는 2.4가 되면 제일 좋죠. 이 시각도 끓을. 그리고 지금의 저 위쪽 지방에 이제 차량만 빅게 딱 실을 때게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요? 원래 딸기 심으면 시작해요. 그거는 딸기는 예측 불허예요. 온도가 여기 요 내용을 읽어보면 되거든요. 입 온도하고 대기 온도하고 같을 때는 환기를 마음대로 열어놔도 괜찮으나 이 편차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창세. 그러면 11월 달에도 티폰 오거든요. 오죠? 11월 달에는 많이 안 왔어요. 오기는 와서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왔고요. 오긴 오잖아요. 배운에 따라 달라요. 올해는 따뜻해가지고 안 온 거고, 나는 11월 달 티폰 많이 옵니다. 11월 달도 그때 비가 안 오고 건조하면서 찬바람이 많이 부는 애는 많이 와요. 그러면 여온도하고 실내 온도하고 같을 때 잘 안 온다 소리겠죠. 숨을 쉬어도 습도가 맞으니까. 습도가 실내 습이 한 45% 돼요. 요게 실내 습이. 그러면 얘가 최하 맥시멈이 요 정도. 그리고 하우스의 광룩스가 높아져서 여온도가 올라가면 된다. 휴대폰에 룩스계를 깔아야 돼. 룩스. 지금은 여기 노란 거, 너는 제기다마 같은 거,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기서 깔면 요 장치를 해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막 벗기죠. 그죠? 여기 우리 강의실 룩스는 최고 높은 게 812 룩스. 830도 나오네. 830. 금방 없어지네. 바꾸는 건 없어져요. 룩스를 깔아갔어요. 근데 룩스가 제일 좋은 룩스가 얼마야?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네. 5,000 룩스 이하를 해야 됩니다. 5,000 룩스. 8만인 같은 풀이거든요. 이상 잘한 휴대폰에 안 잡혀요. 8만. 근데 5만 이하를 만들어요. 5만 룩스 이하. 만에서 2만 룩스는 IT폰이 발생 안 합니다. 요 룩스에. 그래서 5만 룩스에서 1만 룩스 사이를 관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룩스. 그러면 여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한 1도 정도 낮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동물이나 곤충들처럼 호흡을 들숨 날숨을 쓰고 있다. 요것 때문에. 알기가 동물이나 곤충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근데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표가 안 나는데, 수박, 호박, 뭐 찬박, 고추, 뭐 옥수수, 배추, 무 이런 그 작물들은 큰 장애가 없는데, 딱 얘를 먹이는 놈이, 알기라는 놈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종의 행동 범위를 우리는 제일 잘 파악을 해야만이 그 작물을 제일 잘 재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주목되어야 될 게 이런 광룩수도 식물에 일어나지만 식물이 죽고 안 죽고는
요 이식값이 일어나요. 이식값이 지금 요거는 병이 오는 이식값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 0.3 이하면 이미 병이 잘 안 와요. 여백 속에 아미노 단백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식값이 요 이식값이 병이 오는 이식값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1.2 이하, 그럼 1.2 이상 2.7 이하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시가 우리가 딸기의 이 시가 겨울철에 1.2 이상 2.7 이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식값을 맞추면, 이식값을 이렇게 맞추면 알기가 질병 없이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0.3을 뺐으면 2.4 정도 된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식 측정이 있으면 그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알기가 쇠순이 돋아나면, 쇠순은 잎이 탄수화물 농도가 낮기 때문에 노랗게 노릿노릿하죠. 약간 연두색. 그것들은 여백을 내지. 그럼 그 여백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백. 알기에 여백 일액. 요거는 생기면 세척을. 그러면 요거를 씻으려고 그러면 며칠 만에 하면 해야 되느냐? 3 내지 5일은 늦을 수도 있어요. 병이 생깁니다. 그럼 3일 만에 씻으면 병이 없다는 거죠. 여백은 3일 만에 3일 만에 여백을 씻으면 병이 없다. 그 여백을 씻으면 여백을 씻으면 우리는 여백을 세척을 하면 3 내지 3일에 거의 지내야 돼. 3일 이상 가면 문제가 생겨요. 3일에 여백을 씻으면 좋은 점이 우리가 잿빛 곰팡이, 그 다음에 꽃 곰팡이, 얘 두 개를 안 한다. 잿빛 곰팡이, 꽃 곰팡이 때문에 우리는 폐가 일어나죠. 잿빛 곰팡이, 꽃 곰팡이. 곰팡이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꽃 곰팡이가 원인이 여백이라는 거죠. 이식값이 낮아서 생긴 병이거든요. 이식값이 낮아서. 그럼 이식값을 높여가지고 잔량시를 높이면 안 생기는 병이고, 기공탈수는 하강을 해서 여분도를 낮춰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당장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그럼 그 부직포는 낮이 늦게 올리는 것이 더 좋겠네요. 부직포는 낮에 덮으면 돼요. 낮에요? 그렇죠. 부직포 덮어가지고 온도를 낮추면 되죠. 그 시간 좀 낮춰졌다가 그 뒤에 올리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식값이 높아가 잎이 두꺼워지면 전체 생육 온도 올려가지고 수확을 빨리 해도 괜찮아요. 온도 값을 높이면 알기가 빨리 익는 대신 작아져 버리거든요. 근데 여름에 복숭아는 어떻게 해요? 이식값 높여놓으면 이만 큰 거 나오죠. 수박도 온도 높아도 큰 거 나오죠. 그럼 이식값하고 관계인데 그 온도 편차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오래 하면 조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온도는 한 35도까지 올리고, 35도까지 올리면 옆에서 난리 치는데 너무 뜨겁다고. 이제 저녁 답에 밤 온도를 이제 떨어지는 그 제도, 그 저녁 답에 온도를 좀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요즘엔 환기 하나도 안 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30도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 그렇죠. 그러면 환기를 안 시키면 팁건하고는 무관합니다. 그죠? 그럼 20 올리면 되죠. 20값 올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잿빛 곰팡이가 무섭네, 시드름병이 무섭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오는 거 시드름병, 그죠? 네. 시들어서 죽었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 죽은 거는 시드름병이고, 오줌 가져올 때 돼서 시드름병이 들은 것도 있어요. 여백이 매제가. 그러면 그 집도 죽고 우리 집 죽어버리고. 온도 분화가 안 되면 우리 집도 안 오고 그 집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짱잎. 짱잎은 육묘 중에 여백의 물방울이 식물의 관부에 들어간 거예요. 시드름병은 집에 와서 여백이 많이 흘러가지고 뿌리를 녹여버린 거고, 뿌리를 비동작균이 활성화돼서 먹어버린다. 여기 썩은병, 무름병, 그 다음에 흑색균액병,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시드름병이라는 거는 균의 이름이 없어요. 시들어 죽은 거죠. 시드름병 균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흑색균액병이나 그 다음에 배추 무름병이나 이런 병 종류의 하나 일부분인데 각각 달라요. 요놈은 요놈은 똑같은 놈이에요. 딸기는 탄저병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가 필요 없어요. 저기 한 평에 그 아들내미 아침에 내려오다 통화인데 그 딸기에 살균제 안 쓰거든요. 그 대신 맹물을 3일에 한 번씩 뿌리고 있는 거죠. 비 오는 날 여백이 더 많이 나지. 비 오는 날 물 뿌리고 있으니까 삼손이 되게 뭐라는 거죠. 비 오는 날 알게도 물을 뿌리고 있으면 나쁘죠. 근데 그거는 교육을 많이 안 받아가 백지장이니까 제가 가르치면 듣죠. 일반 사람들은 알기에 비 오는 날 물 뿌리면 병 더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 오는 날 여백이 맺으니까 물을 뿌리가 물이 있으면 병 안 해요. 쉽게 나갔으니까. 입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문제지 물방울이 묻어있다고 병이 생기느냐 안 된다. 무관하다. 그런 확실한 논리가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흐리면 병 온다, 뭐 개뿔 이상소리 하잖아요. 왜 흐린 날에 병이 오는 조건은 흐리니까 낮에 흡수량이 여본도가 낮에 적게 빨아들인 거죠. 뭐 적게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입 두께가 얇으니까 낮에 만든 것이 적으니까 저녁에 양수분을 가져오면 입에 보관을 못하고 뱉어버려. 못 먹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짱잎, 시드름병, 짱잎, 짱모사는 이런 병은 곰팡이 여기까지 요런 얘네들은 비동작균이다. 비동작균은 여백에 영향이 있어야 된다. 여백, 여기 있죠. 여백 세척, 여백. 비동작균은 균이 휴면 상태에 있거든요. 여백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균입니다. 마늘 농사 짓고 양파 농사 짓는 사람 약을 진짜 치거든요. 그 병이 떴나? 한다 넣죠. 그 봉사들이 보면 전기 안 켭니다. 아니까 전기 스위치는 알아요. 봉사분들이 전기 스위치가 있어도 전기불 안 켜요. 그건 내하고 켜나 마나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하려는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 어른들이 속담은 뭐랍니까? 봉사 지름값 나눈다 그러죠. 그 봉사들은 전기불이나 호롱불 안 켠다 그래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병이 아닌 곳에 약을 뿌려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소비자가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병가인게 약을 뿌려서 친구들이 잘 들어라. 마늘 밭에 살균제 뿌리면 얘는 거시기 괜찮습니다. 무시기 살균제 뿌리는 돈으로 돌고래 요소 위로 뿌려가지고 이 식감만 맞추면 병이 하나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근데 여백을 안 맺는 이 식값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비동작균은 여백이 없으면 동작을 안 한다. 활성화 안 된다.
근데 즉 동작균은 탄저병들은 움직이지만 비동작균은 아니에요. 비동작균의 먹이는 1차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얘가 활성화의 여백이다. 여백이 없으면 요는 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척을 하면 되죠. 알기 심어놓고 맹물을 뿌리면 3일에서 한 번씩 뿌리면 심어놓고 죽는 놈이 없다는 거죠. 간단하죠. 이래 간단한 걸 갖다가 우리는 어렵게 가죠. 이제는 12월 오늘 21일 꽃대가 하나씩 어지간하면 나올 건데 이제 하나씩 나오겠네요. 나오죠. 이제 나오면 언제부터의 나의 방법으로 잘하는 것만 개선해야 되지, 과거를 아무리 끄집어 당기도 경제적 효과가 안 나옵니다. 갈등만 생기죠. 현재부터 미래를 잘해야 되는 거죠. 현재부터 미래를 잘하려면 지금 이 시값이 1.2 이상 2.7 이하라는 요 이 시값을 유지해야 되는 토경에 양이도 마찬가지. 그럼 지금 이제 꽃대가 하나씩 나오는데 예. 그 이식감 그렇게 올려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꽃대는 이파리 10석장 밑에 만들어진 겁니다. 10석장 밑에. 지금 나오는 거 약 한 달 전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꽃대가요? 그렇죠.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이식을 올려도 일장이 짧고 온도가 낮으니까 이제는 계속 꽃대는 달아 나와요. 적도 부분 나라 열대지방이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저쪽의 그 나라들,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게 화산이 터져가지고 만들어진 높은 산에 여기가 100, 500, 1000, 1300 고지에 가니까 인도네시아가 7도에서 30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즘은 우기니까 17도에서 약 많이 올라가면 30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계절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딸기꽃이 항상 펴요. 올해도 피고 내년에 피고 계속 펴요. 그럼 한국보다도 많이 따겠죠. 우리 한국은 몇 개월 따고 나면 여름에 안 따잖아요. 뭐 여름도 없이 계속 나온 거지. 계절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계절 자체가. 여기에 요점에 밀감을 심어놔면 많이 여는 칠이 있고 또 적게 여는 칠이 있고 도장기가 나가 계속 열어요. 그날에 가면 도장기 날 때 또 밀감이 여니까 하고 나서 또 6개월 뒤 되면 조금 또 따고 있어. 또 그 다음 6개월 뒤면 또 많이 따고 있고. 작게 따고 많이 따고 차이지. 1년에 밀감을 2번 따는 나라가 요 온도 1300고지에 가면 그 인도네시아 발리 가니까 그 밀감을 2번을 쏴요. 딸기는 1년 내도록 따고 올게 따고 내년에 따고 한 3년 동안 계속 따고. 그럼 이제 나무가 늙었다 싶으면 이제 교체할 뿐이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딸기의 재배 매뉴얼을 어떻게 개발해야 제일 좋냐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질병은 비료량으로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백을 맹물로 세척을 해야 되고, 날짜는 3일 내외가 좋고,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 시든병 얘들은 이식값으로 여백을 안 맺어서 맹물을 씻어서 잡아야 된다. 그러면 남은 거는 뒷번만 남았죠. 기공탈수. 기공탈수는 실내 온도와 역 온도가 같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즘 겨울에 온도가 낮으니까 열고 안 닫으면 아침에 가스기온만 좀 하고 저녁에 가스기온만 하는 것 같으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주는 거 한다면 그거는 기공탈수가 없다는 거죠. 약분에 약 한 달 전에 나 20일 전에 바람이 불 때 환기를 시켰을 때 일어났겠죠. 바람이 비 오고 난 뒤에 바람이 불 때 막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눈이 왔으니까 밤에 바람이 불면 온도는 낮고 햇빛은 강하죠. 그럼 환기를 조금 시키면 어떻게 찬바람이 들었다 말아 때리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기공탈수가 제일 잘 일어나는 날이에요. 딸기 알고 보니까 아주 쉽죠. 그게 이제 그 온도 저기가 관리가 힘들잖아요. 환기에 요즘 이제 스마트폰 공부를 했죠. 지금 이제 시대가 이제 공부 안 하고 경험가 대충 때려잡다가 안 된다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짜가지고 오이농사 짓고 제일 잘하는 사람 붙이고 오이농사 짓고 처음에 할 때는 1등은 그래도 컴퓨터, 3등, 4등은 사람. 이제는 어떻게 돼? 꼴찌가 사람. 제일 농사 잘 짓는 사람이 꼴찌하고 그 다음에 전부 컴퓨터겠지. 환경 시스템 제어가 이제는 기술로서 밝혀지기 때문에 요 기술이 밝혀져 가지고 딸기에 적용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겠죠. 전 세계에서 딸기 이식값을 황금을 넣은 것처럼 4.0을 조락한 데 없으니까. 왜 그러냐? 기공탈수 뒷번을 못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래서 딸기가 많이 달리는데 수확은 못해요. 온도를 낮게 관리하니까. 그러면 이식값이 낮으면 0.3이야. 이식값이 완전히 낮으면 알기가 숨을 핥아핥아 안 써요. 들숨날숨 왜 안 해? 입이 정지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살짝 숨을 쓰니까 큰 관계가 없어. 온도 패턴이 생겨도 뒷번이 잘 안 해요. 이식값 낮으니까. 그게 이식값이 낮게 만들어서 기공탈수를 막. 그런데 기공탈수에 대한 말이 용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뒷번은 있는데 뒷번이 있고 난 다음에 이파리가 일을 안 하면 잡뿌리가 누렇게 발라주세요. 그럼 굵은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니까 과실을 성분 조사하니까 칼슘이 없게 흡수가 됩니다. 잔뿌리가 칼슘을 흡수해야 되는데 굵은 뿌리는 물만 흡수하죠. 이런 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일어난 일이죠. 뒷번온 그 딸기는 맛도 없어요. 양액 재배 딸기들이 뒷번온 것들은 기공탈수가 된 거 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굵은 뿌리가 그냥 그 베드 아래에 있는 그 서금텁텁한 물을 빨아들이면 딸기에서 흙내가 나요. 흙내가 나는 거는 이미 뿌리가 죽었다는 거죠. 딸기 참 쉽지? 처음 먹으면 설치하면 되잖아요. 아우, 사람들이. 그럼 지금 12 그 토경인데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값이 이러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값을 100평에 칼라 1리터에
요소 3 내지 5kg에 3kg. 요렇게 간주하면 그 비료 1kg는 0.08에 20를 보면 돼. 그러면 5kg를 주면 5, 8, 2, 40, 0.4에 20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해되나요? 그러면 시기는 시기 주기 한 일주일이나 뭐 요래. 일주일간. 예, 예. 그 이제 여기에서 비료가 문제가 되니까 3kg씩 해가지고 한 5일 만에 4일 만에 줘도 괜찮다. 문제는 비료의 가스나 이런 게 다른 장애가 있으니까 비료 가스를 없애려고 그러면 요소를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소를 안 쓰고 질산 암모늄을 쓰면 가스가 없잖아요. 3일이요. 아니요? 네, 질산 암모늄. 예. 그래서 황금알랑고 강의에 거의 대다수는 농협에 파는 비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농가들이 텃밭 농사하는 분들도 농협에 가서 비료 샀을 수 있고, 기준값을 잡을 때 우리가 제일 편리한 방법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 잡아놓으면 우리가 많이 복잡해요. 제가 뭐 이상한 거 여기 방송해 놓으면 그 비료 어디 있어요? 염화가리 없다고 전화 오는 데가 많아요. 염화가리 어디 팔아요? 단 한 번에 어디 팔아요? 맹분산맥 어디 팔아요? 그거는 연체가 있었으니까 그 어디가 뭐 어떤 분은 농협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농협의 비료를 파는지 마는지 자체를 몰라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정보를 접한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관주를 해서 잎이 두꺼워져야 된다. 근데 하엽이 노화가 되면 안 된다. 하엽이 비료가 부족하면 하엽이 딸기 재배하는 분들 가보면 이파리가 시푸른 거 2장이 있고 한 장 요만큼 시커멓게 말라있죠. 여기만 그럼 따내버리면 거시기한 사람, 무시기한 사람들이 이걸 따면 뿌리가 죽는데, 요거는 뭐예요? 여백엔 제피곰팡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내가 모르고 있어요. 제피곰팡이. 또 그러면 이빨이 중간에 딱 마른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물방울 위에 그 떨어지고 요리 오고 여기 요리 가고 여기 밟은 거 있어요. 가위가 말려간 거는 이시가 부족해서 이제 노화로 가는 거죠. 그거는 약간 노래지면서 이시값이 낮으면 여기 이파리 요 톱니 있죠. 네. 톱니 여기에 요렇게 깜찍깜찍 말라는 게 있어요. 전적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백이 해서 여기서 농축이 돼서 마르는 경우도 많아요. 여백. 요게 발생했다면 이것도 여기 맺은 물방울들이 요걸 죽여요. 여기에 뿌리에서 올라온 게 여기가 있겠죠. 근데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여기서 뭉쳐가지고 잎이 세포가 열받아가 다 죽어요. 그럼 요게 다 죽고 나면 잘 나와요. 이파리 끝에는 여기 이렇게 여기 수문이 있거든요. 여기 수문 닫았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조금만 하면 바로 튀어나와버려요. 조금만 영향 많으면 바로바로 줄줄줄 나오죠. 이건 똥구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닿는 밸브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영향이 받고 시야 나와버려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늦게 전쟁하면 어떻게 물이 줄줄 나오죠. 포도나무 봄에 그거 마찬가지. 이파리도 요 끝에 수문이 발브로 딱딱 닦여 있어요. 수문장이 있어요. 닫아놨는데 그게 이식값이 낮아서 두께가 얇을 때 가져온 영양소를 못 먹고 뱉어내는 거지, 정상적일 때는 영양을 자기가 먹어야 돼. 그게 이식값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응애는 양봉매만 있고 감염이 토양에서는 오거든요. 토양 속에 숨어 있다가 오기도 하고 벼 바깥에서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응애.
응애는 양봉에서도 많이 와요. 양봉에 사는 그 기생충 작은 것들이 여기 응애가 양봉에서 다시 딸기로 오는 거죠. 맹물 시비를 차지하면 이것들 잘 번식을 잘 못합니다. 딸기에는 기름 소독을 해도 괜찮아요. 기름 소독. 물 20리터에 퐁퐁 요거는 기름 소독은 한 15일 간격. 요렇게 하면 응애도 잡히고 벌레도 잡기 생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이에도 이거 해도 됩니다. 오이에도 요렇게 하면 참 좋다. 근데 알기에 살균제는 쓰지 마라 그러지 살충제는 쓰라 그러잖아요. 살충제는 쓰라. 알기에 살균제는 의미가 없다. 그 병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살균제는 알기에 살균제 쓰는 사람은 무시기하다. 결국은 동작균이나 탄저병이나 녹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작균. 그런다고 해서 뿌리에 무사마귀병도 없고, 무사마귀병도 여백을 먹고 들어간 것도요. 그냥 무사마귀병도 불룩불룩하게 혹처럼 생기지만은 그것 또한 여백이 없으면 활성화 안 돼요. 여백이 없어도 무사마귀병이 활성화한다면 배추 심은 상토 밖에서도 무사마귀병이 생겨야 돼요. 그런 요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텃밭에 마늘을 조금 심으면 마늘을 노름을 눕히고 심어야 돼. 노름을 세우가 심지 말고 요놈을 눕히고 심으면 마늘을 그러면 여기 병이 잘 안 생겨. 세우가 심으면 껍질이 요래요래 생기고 여기 조금 이파리 한 석 장 돼도 여기서 홀랑 녹아버리고 비로소 깨준 게 가을에 마늘이 뿌리 선충이니 말을 하지 비록 충분히 주고 연맥기병은 병 없습니다. 이 힘이 그 셈이 벌레가 깔아먹는 건 있어도 그 외에 그런 병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늘 심을 때 살충제 살균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오고 나서 이파리에 살충제만 쓰면 되는 거고 거셈이나 방 보는 용료 그 외 것들은 입을 두껍게 만들어서 여백을 안 맺게 만들어요. 그게 제일 강거예요. 이 식값이 높이. 딸기 농사 다 짓지? 네. 내년 봄에 그러면 이제 더워지면 차광망 도수의 간격이 있겠죠. 그건 그때 되면 한 3월 초 되면 항시 시원하도 괜찮아요. 차광망을 알기에 얼마나 빨리 씌우냐면 올 봄에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쳐줬죠. 35%를 1월 24일에 설치했어요. 말도 안 되죠. 겨울에 한겨울에 딸기밭에도 창만 박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때는 좀 안 맞아. 그냥 박시하는 거 안 맞아. 청도에서 2월 17일 날
차강한 거는 요거는 대박이 났어요. 2월 17일 날 차강망 박시안한 거는 알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쇠굴통을 못 따겠거든. 쇠굴통을 못 따니까 한 굴통은 문 닫아 내버렸어. 알아 못 따니까. 그럼 그 차강망을 덮으면 이시 막 더 줘야 되는 거죠. 천하다. 이식값하고는 무관해. 왜? 차강망을 0.5를 올려야 돼. 차강망을 하는 순간에 0.3에서 0.5를 더 높여줘. 그럼 계절에 이식값이 있기 때문에 0.3에서 0.5 차이가 나요. 견디는 힘이 달라요. 제주도의 밀감도 4월 초에 차강망 씌운 사람이 있고 5월 초에 씌운 사람이 있고 9월 말까지 하고 10월 초에 차강망 뺏기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황금알롱법이 제주도의 차강망을 씌우도록 건율회가 결과를 일으키는 거죠. 제주도 차강망 이야기 안 나오던가요? 이제는 그 보조 사업으로도 차강망 씌우는 사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도 전체적으로. 예. 그게 활용 방법과 이제 관계 있는데, 차강망을 활용하면 차강망 그 하나 자체가 2도에서 3도고 온도가 올라가요. 암온도. 근데 이중에다 씌운 게 더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수막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수목은 3중에. 수막을? 예. 1중에 하면, 제일 밖에 하면 네. 눈이 안 밀려 내려가요. 네. 그래요. 그렇죠. 얼어버리면 잘 만들기도 하고. 예. 눈이 눈 올 때 제일 위험해요. 바람이 좀 펄럭거리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2중에나 3중에 해라. 지금 그 한평에 해놓은 거는 2중에 2중 이불 밑에다가 이불은 감아 올리고 이불 밑에다가 차강망 설치가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작동하고 있어요. 12월 달부터 차강망을 온도 올라가면 26도 올라가면 내려와요. 덮어. 그러면 이제 기용 탈수 뒷번이 없는 거죠. 전혀 이제 역재배법을 하고 있죠. 황금알롱법에서 거의 다 뒤집었죠. 복숭아 땅 돌리려고 하면 요소 뿌리라 그러고, 마늘, 양파, NK 뿌리면 빨리 부패한다, 많이 썩는다, 온기에 요소 뿌리라. 제주도 밀감은 요소만 줘라. 몇 년 동안 완전히 역사를 바꾸는 일을 다 만들어놨어요.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은 1년에 문양필 맹장님이 노지 그 키위에 100평에 요소 14포전. 그 밀감 그 키위 잘 내려요. 근데 잘못되는 것들이 주 원인들이 토양 속에 많이 결합되어 있고 많이 들어있는 가리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가리 성분 때문에. 가리가 제일 장애 심합니다. 딸기 강의를 왜 이렇게 충분하게 하고 있냐면, 오늘 몇 명 올라왔는데 안 온 거고, 우리나라의 딸기 산업이 상당히 겨울이 중요한데 이 산업이 문제점을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은 이게 차광망을 밝혀낸 거는 올해 작년도하고 올해 초에 사이에 논산에서 뽁뽁이 필름을 안에 이중에 씌워 가지고 딸기 농사를 한 3년 하다가 앞에 하던 사람이 간두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도 별로 돈 없으니까 그냥 쓴 거예요. 그럼 이중 안에 있는 뽁뽁이 필름 때가 시작하면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올리는 걸 말고 그것도 올리지 마라, 내리놔라. 그러니까 직사광선량이 줄은 거죠. 100번 안 하더라고. 그럼 제주도에 딱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90세 지금 돼요.
90세 할머니가 딸기 농사 짓는데 이 하우스가 이렇게 큼직한 대형에 안에 이중 1중이 요 이중이 안 갈아가지고 돈 없어 안 갈아가지고 그 흙먼지가 그냥 새카매요. 새카만이 돼 있으니까 딸기가 뒷번이 안 와요. 돈들이가 잘 해지면 딸기에 뒷번이 나오는데 여기 새카마니까 여기서 직사광선 적외선이 여본도 올라가는데 이게 컴컴하니까 여본도 안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요소비로 많이 주라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고 고맙다 하더라고. 근데 올해는 딸기를 또 심었어. 매일 아침마다 골드그린 두 번에 골드칼라모 골드그린은 골드칼라모 너무 많이 주고 나중에 키가 너무 작아져서 주지 말았겠더만 안 주고 좀 이따 요소비로 주라 했는데 요소비로 안 주고 영일이 안 찍고니까 여백매니가 홀랑 죽어버렸어. 아이 소통이 90세 어른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옆에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요. 작년에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요 앞전에 전화해가지고 되게 머리 해놨어. 나이가 90살이면 90살이지 내가 뭘 가는 거 못해. 그래가지고 요소비를 작년처럼 빨리 주고 영양이 치고 그 다음에 옆집에 이야기 잘해가 측정해달라 그러고 안 그러면 측정이 살아. 측정기를 제일 나이 많은 사람한테 90세 할머니한테 팔아먹었어. 농사 제일 작게 짓는 사람 고흥에 400평 고추 심은 사모님한테 팔아먹었는데 과학분무기는 75만원 주고 측정기는 85만원 주고 400평 심어가지고 2,400건을 말리가 팔고 2,000kg는 생고추를 키로당 2,000원 받고 팔고 아직까지 많이 달려있어. 아직까지 이빨이 새파래있어. 안 말라. 공에는 황금을 놓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제 내년에는 400평 안 심고 200평만 고추 심으려고 400평 심으니까 혼자서 2,400건 딴다고 고생은 되게 돼. 건당 15,000원씩 받고 다 팔았다. 건당 2,400건을 15,000원 받고 팔고 그게 400평만 심어도 충분한 연금이 되죠. 그 황금을 놓고 잘 배우고 하면 그 땅이 그래 많이 안 필요합니다. 그래 알기 하우스 하는 같은 경우에는 요 방법을 제일 잘 배우면 이제 우리가 지금 2단 재배하는 거 그런 거 앞으로는 더 해야 되고 그 하우스가 동서 방향입니까 남북 방향입니까? 남북 방향. 좋습니다. 남북 방향은 해가 동에서 서로 요리 지자인. 예, 동해서. 예. 그러면 다음에 토경에서 양액을 하면 배들을 한 개는 작업자들 눈높이에 딸기를 따도록 눈높이에서 이 딸기 따도록 만들어놓고 그 밑에 이만큼 뜨겠죠. 그죠? 1층에 딸기하고 그 밑에까지는 안 되면 물주머니였고 물주머니여가지고 천장에다가 호수 검은 호수 20mm 좀 깔아가지고 요 물주머니하고 연결해서 물을 돌려가지고 낮에 데워가지고 저녁에 나오게 하고 그냥 물통에다가 키운다는 거예요? 바닥에 네. 물주머니가 있어요. 이만한 굵은 우리가 추결 주머니. 네. 바닥은 아마 그 위에는 투명으로 된 거. 거기다 물을 집어입고 빼면 되겠죠. 위에서 천장을 돌리면 되잖아요. 순환을. 그러면 열이 엄청나게 가둘 수 있겠죠. 그죠? 30도 열을 갖다가 가두면 되잖아요. 그럼 물 톤수가 많겠죠. 바닥에. 근데 딸기 배들은 2단을 하고 아는 거 지금 여기서 따고 보통 뭐 여기 따죠. 딸기 높이가 1단에 어떤 거 여기 더 낫죠. 이파리가 여기 있고 이건 이파리 관리하는 방법은 그리 중요하네요. 한꺼번에 놓고에서는 이파리 별로 안 뜯으니까 딸기 따는 게 많잖아요. 많이 따. 그 별로 안 따도 됩니다. 이파리가 안 따도 한 4개월 이상 달려있어도 괜찮아요.
안 뜯어도 괜찮아요. 전에 통영에 거기 할 때는 딸기잎을 1화방에 때 12월 21일 날 가니까 딸기 이파리가 500원짜리 동전만 하다고. 12월 25일에 만원 이파리가. 딸기 배드가 흔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요거 1등 할 테니까 꼭 1등 해줬거든요. 그 집에도 그때 맹물시비하고 문대가 좋아가지고 딸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우스 물통 닫아가 내뱉었어. 아무리 따라 못 따니까. 밀양이 깻잎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딸기 못 따도 나오게 만들어졌죠. 이 심각하고 연면시비, 맹물시비의 그 위력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는 차광망을 완전히 씌워도 되는데 그 이전에는 됐겠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2월 17일 때 갚으면 딸기 흐려질 때 다 됐거든요. 비쌀 때는 이전이 2월 말 되면 딸기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그 전에 많이 나오게 한다. 그리고 딸기만은 하우스에서 재배 안 하고 상품이 시장에 못 돌아요. 거의 대다수가 전 세계에서. 딸기가. 그러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딸기 경매를 어떻게 보죠? 그렇습니다. 일요일 경매 안 보죠? 네. 토요일 날 아침까지 봅니다. 아침까지 보죠? 네. 오늘 경락가가 내려버렸어요. 딸기가. 왜 그랬겠습니까? 전주에 토요일 날이 비쌌기 때문에 요번 주 토요일 오늘에 몰렸어요. 원예 작물 하는 분들은 전주의 시세에 반대로 출하해라. 월요일이 비쌌으면 출하하지 말고 월요일이 비쌌으면 출하하지 말고 화요일이 가격이 쌌으면 요때 출하를 하고 전주에 반대로 해라. 네, 이해됐나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일주일, 앞에 주일 거 생각하고 농사 지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2주일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주 오늘 경락가가 딸기가 전국적으로 폭삭 내려버렸어요. 저번 주에 비쌌다는 거죠. 그럼 딸기가 갑자기 늘을 게 아니에요. 요날 가격보다 전주에 가격이 올라갔다는 토요일 날. 오늘 요번 주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딸기 토요일 날 출하해야 되면 안 돼. 금요일 따서. 원예 작물들은 일주일 단위로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많이 바뀌겠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제일 아마 좋을 겁니다. 예. 딸기 강의는 요만큼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남은 거는 유튜브에나 황금알롱꽃 딸기 다수학 개별 밴드에 영상을 다 모아놨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사진 찍든지. 찍었어요. 예, 됐어요. 집사람 아님 말고 요거하고 똑같은 키로로 줘도 되는 거죠? 예. 어떤 거예요? 아니 아까 요소 대신 집사람 안 먹는 데라 했잖아요. 예, 예, 괜찮아요. 키로도 똑같이. 예, 괜찮아요. 그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요 딸기는 강의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이하고 토마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